안녕하세요. 책 읽는 직장인 책장인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문학부 교수이고요.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잡담이 능력이다, 질문의 힘 등이 있고요. 책을 통해서 신초 학예상,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방송 진행, 책 집필,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독서는 매일 거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자는 독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혜. 이는 책을 글쓴이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즉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자의 독서 자세를 통해서 성공적인 교수, 성공적인 저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자가 독서를 통해서 얻으려는 두 번째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책과 나의 지적 수준의 차이가 크거나 혹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책이라도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다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책은 밝고 긍정적인 책이 아니라고 해도 책을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연스럽게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저자가 50살이 다 돼갈 때쯤 이제 너무 늙어버렸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인생에서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는군요. 책에서는 보통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것마저 귀찮고 하기 싫었고 즐겨 듣던 음악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실에 있다가 문득 아내가 읽던 공포소설 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책의 내용이 귀신이 텔레비전에서 뛰쳐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책 내용이 자꾸 생각나고 그때마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마침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 갑자기 책 내용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워서 방마다 불을 다 켜고 음악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50이 다 된 남자가 책 한 권 읽었다고 무서움에 덜덜 떨었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단지 책은 종이 위에 활자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책은 꼭 밝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읽고 나면 분명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링을 텔레비전으로 봤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사를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유튜브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정답은 없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책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인데요.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담겨 있죠. 책을 읽을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생각과 삶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살면서 후회할 일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살면서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과연 기억이 날까? 라는 생각이죠. 만약 책을 읽었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모조리 잊어버렸다고 하면 결국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읽은 후에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결국
책을 읽으면서 얻은 유용한 정보나 아이디어, 나의 생각들을 어딘가에 기록하고 간혹 찾아보면서 상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독서를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을 해서 그게 책이 됐건 노트가 됐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기록을 하고 간혹 열어봄으로써 좀 더 책에서 얻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자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법도 역시 독서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능력이죠. 일의 과정과 결과는 결국에 글로 정리돼서 문서화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보고서나 메일, 공문 같은 것을 작성할 때 그것에 담겨 있는 내용은 누가 읽어도 헷갈리지 않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문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언어로 치환이 되고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의 생각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어휘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어휘가 부족하면 생각을 풍부하게 할 수가 없고 앞뒤 논리가 맞지 않으면 맥락을 잃고 깊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그 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고 깊이 생각했다는 뜻이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써놓고도 다시 읽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결국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어휘를 확장시키고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의 확장과 표현의 능력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개선돼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책은 없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기 개발을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혹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책을 읽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책만 읽으려고 읽는 책의 종류를 한정 짓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군요. 예를 들자면 취업준비생의 경우 소설은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이라든지 직장인이나 CEO라면 경제 경영서 위주로 읽어야 도움이 된다. 혹은 만화책은 독서라고 하기 어렵다 등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기준으로 책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책을 읽기도 전에 그 책의 가치를 한정 짓는 것인데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책의 가치나 쓸모는 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책은 각자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답을 학문을 기반으로 답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책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생각할 거리, 통찰력을 던져주는 조금 더 좋은 책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화책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입견도 있죠. 주로 엄마들이 우리 애는 만화책만 본다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책이 만화로 이루어져 있든 글로 되어 있든 책을 읽고 나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말할 수 있다면 그 독서는 의미 있는 독서이고 만약에 책을 읽으면서
자극적인 즐거움만 줄 뿐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을 때 이 책은 좋지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거리를 던져주는지 또 나의 삶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독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독서법은 없다. 저자는 2명의 독서광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고요. 다른 한 명은 35살의 나이로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에 임명된 나루케 마코토입니다. 현재 그는 퇴사 후에 책 칼럼 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2명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기로 유명한 독서광들이죠. 하지만 서로 독서 스타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링컨은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노트에 옮겨 적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반면 마코토는 메모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책의 내용을 따로 적어 놓으면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메모할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두 사람의 독서법을 접한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어떤 독서법이 더 좋은 독서법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독서법의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독서는 독서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점차 자신만의 독서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자는 책의 스타일에 따라서 독서법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속독이 어울리는 책, 즉 쉽게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지하철 같은 곳, 즉 이동 중에 읽는다고 하고요. 반면에 지식을 전달해주는 독서는 사무실에서 집중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결국 책에 따라 독자의 환경에 따라 독서법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낚시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낚시를 할 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다양한 미끼와 낚싯바늘이 있는 것처럼 이를 낚시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낚시를 할 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다양한 미끼와 낚시바늘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자도 자신만의 독서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혹은 앞으로 꾸준히 독서를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자의 많은 독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와 본인의 독서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빨리 독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곁에 두고 독서에 대한 열정이 식어갈 때쯤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까이 두고 계속 읽어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는 직장인 책장인이었고요.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삶의 기준을 잘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